두 나침반 AB가 수평면 위에 놓여 있고요. AB의 자침의 방향이 지금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직선 도선 아래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 직선 도선 주위로부터 동심원 형태의 자기력선에 의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B 지점에서의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의 방향은 위를 향할 테고요. 그리고 A는 아래쪽을 향할 거예요. 하지만 자기력선의 크기는, 즉 자기장의 크기는 B가 도선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더 크고 A는 B보다는 작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두 자기력선에 의한 벡터 자기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B의 나침반의 회전각은 이 정도, 그리고 A 도선의 나침반의 회전각은 이 정도. 그래서 B 도선의 회전각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개념 확인 문제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지구 자기장분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는 이제 비례하는 관계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질수록 세타 값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세타 값도 커지게 되더라. 예. 그래서 옳은 그림을 찾으면 회전각이 B가 더 크고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그리고 A는 회전각이 작고 방향은 이쪽으로. 그러면 거기 관련된 그림은 3번이 되겠죠. 가는 종이면에 절연된 두 직선 A, B가 수직으로 놓여 있고요. A, B에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러면 A 도선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P점은 A 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B 도선에 의해서는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P점은 두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서로가 같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T인 순간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할 때 3T인 순간에 P에서의 자기장의 지금 세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A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일정한 세기로 흐르고 있고요. B 도선은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죠. 선생님 먼저 이제 전류의 크기를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T일 때에 B에 흐르는 전류는요 1.5i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T일 때 B에 흐르는 전류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봤을 때 0.5i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T일 때는요 자기장의 크기를 같이 비교를 한다면 B에서의 자기장이 A에서의 자기장보다 1.5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방향 B0의 자기장이 형성된 거고, 3T일 때는 반대로 A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B 도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0.5가 더 큰 거죠. 0.5i가. 그러면 이때는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고, 그때의 자기장의 세기도 동일하게 B0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반지름이 A인 원형 도선 A와 무한히 가늘고 긴 도선 BC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A, B, C는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요 같대요. 그리고 A의 중심 P에서의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은 0이 된다. B하고 A하고 C에 흐르는 지금 전류가 서로가 같다라고 있죠. 그리고 A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P점에서의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할 거고요. 그리고 B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튀어나온 방향으로 역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C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P에서의 자기장의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면 C는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보기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옳은 문장이고요. B하고 C의 전류의 방향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거죠.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B보다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A하고 B가 만든 튀어나온 방향의 자기장을 C가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는 C에 흐르는 전류가 당연히 커야 하고요. 또 이유를 더 댄다면 B보다 C가 거리가 어때요? P로부터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더 전류가 세게 흘러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솔레노이드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 그리고 가변 저항에 연결한 후 스위치를 닫았고요. A, B는 각각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있는 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위치를 이제 기준으로 스위치 쪽이 플러스 그리고 가변 저항 쪽이 마이너스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며 솔레노이드 앞면에서의 코일은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B쪽이 N극 그리고 A쪽이 S극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A점에 자침을 놓으면 그러면 자침의 N극 방향이 A를 향해 가리킬 거고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거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의 자기장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 니은 옳은 문장, 그리고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물질의 자성에 대한 새 학생 ABC에 대한 내용인데요. A학생, 자성은 주로 전자의 스핀 운동 때문에 나타난다. 궤도 운동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주로 스핀 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 옳은 문장이고요. B, 스핀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이 완전히 짝을 이루면 이럴 때는 우리가 반자성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C, 반자성을 갖는 물질은 외부 자기장을 가해도 자기화되지 않는다.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주면 다시 자기화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옳게 말한 학생은 1번 A, 6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과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어떤 물질의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석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의 모습이 있죠. 이게 이제 반자성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왼쪽이 N극으로 자화가 됐고 오른쪽이 S극으로 지금 자화가 됐어요. 그러면 X쪽이 N극이 되는 거고요. Y쪽이 S극이 돼야 되겠죠. 이제 기억을 볼게요. 기억 X는 N극이 되는 거죠. 철은 이 물질과 같은 자성을 나타낸다. 철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반자성체에는 구리, 유리, 금, 은, 수소나 물 등이 반자성체에 포함이 돼요. 디귿,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문항 바로 갈게요. 그림은 자석 위에 액체 질소에 냉각된 초전도체가 떠 있는 모습이다. 초전도체는 어떤 특정 온도 이하, 이거 우리가 이제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요.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값이 0이 돼요. 그래서 많은 전류가 이제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고 매우 강한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외부 자기장에 의한 반자성 효과를 나타내고요. 완전 반자성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기억, 반자성을 나타낸다. 옳은 문장. 임계 온도는 액체 질소의 온도보다 높아야지만 액체 질소에 의해서 임계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지금 매우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예.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고 매우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기화되지 않는 두 개의 강자성체, 막대의 코일을 감아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일치시키고 스위치를 닫아 전류의 세기를 I만큼 흐르게 하였대요. 이때 옳지 않는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전류가 솔레노이드 앞쪽의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둘 다 N극으로, 그리고 왼쪽이 S극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강자성체들도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예요. 1번, 두 막대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하죠. 그래서 두 막대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맞는 얘기고요. 두 막대 사이에 있는 N극과 S극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네요. 2번 옳지 않은 문장. A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고요. 전류의 세기를 2배로 해주면 A점의 자기장의 세기도 역시 증가를 하겠죠. 스위치를 열어두면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그래서 두 막대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 가는 수평면의 솔레노이드 위의 질량이 같대요. 질량이 같은 상자성체 A와 A가 상자성체, 그리고 B 반자성체를 실을 통해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앞쪽 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둘 다 흐르고요. 그러면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나 위쪽이 N극, 그리고 아래쪽이 S극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상자성체는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자기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반자성체는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보기의 기억. 가에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이다. 한번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죠. 그러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또 아래에서 위. 그러니까 위쪽 방향이다.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실의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했는데요. A에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A에 연결되어 있는 실은요, 아래쪽 방향으로 상자성체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고, 또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또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실의 장력은 자기력 플러스 상자성체의 무게가 되는 거고, 나의 경우는 아래쪽 방향으로 질량이 같으니까 똑같이 mg라는 무게가 작용하고, 이번에는 위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은
물체의 무게에다가 자기력을 빼준 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솔레노이드를 제거하면 A와 B 모두 자기화된 상태가 사라진다. 이것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고리로 만든 원형 고리 A, B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각 막대 자석을 향하고 있을 때의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원형 도선은 아래쪽 방향이 N극이 되도록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고요. B는 S극이 되도록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도선 A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 B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요. A,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가 같다.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A, B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그렇죠, 둘 다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이제 받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A,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되지만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기 에너지,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종이면의 중심이 일치되도록 고정시킨 원형 도선과 금속 고리를 나타냈다. 원형 도선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 그래프,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그래프로 표현해도 되고요. 그러면 0에서 2t까지, 그리고 2t에서 5t까지의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즉 자속 변화가 3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t까지는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이제 세기, 우리가 이제 그거를 t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 0하고 2t 사이에 이제 중간값이요. 그리고 4t라고 할 거예요. 4t 1대의 전류의 크기는 그래프의 기울기에 비례하니까 3대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0에서 2t까지는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기장이 증가, 그러면 유도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니까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 그러면 2t에서 4t는 반대로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원형 도선에 의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도 유도 자기장을 발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 튀어나오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사각형 도선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ARP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각형 도선에서 0에서 t까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야지만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유도 전류는 시간에 따른 단면적이 일정할 때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 거죠. 1에서 2초 동안은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ARP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유도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유도 전류가 ARP, 즉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감소하는 형태가 지금 4번이 있죠. 4번, 그리고 1에서 2t까지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를 하다가, 일정을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자기장이 튀어나온 방향으로 일정하게 감소하면 사각형 도선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유도 자기장을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림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저항이 R인 저항이 연결된 디귿자 도선. 이렇게 정리했죠. 운동 방향, 도선의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금속 막대의 자기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독채 막대의 속력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럼 도채 막대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저항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면적이 늘어나니까 면적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튀어나온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AR B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 1번 맞는 얘기. 저항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그렇죠. 일정한 속력 V로 이동시키면 역시 색이 일정하고요. 도체 막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고 V가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지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저항과 관계가 있죠. 유도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는 상자성체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류를 흘러주었대요. 그러면 솔레노이드 앞쪽에는 아래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B쪽이 N극, A쪽이 S극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될 거고 상자성체 막대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B가 N극, A가 S극으로 이제 자극을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가에서 막대를 꺼내면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자성이 사라지죠. 그래서 P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막대가 마찰이 없는 레일을 따라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모습을 유도 자기장에 의한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를 않겠네요. 자극 A 쪽의 자극은 S극 그리고 나에서 금속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바로 15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가와 나는 코일을 감은 투명한 관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관 내부에 각각 N극과 S극이 코일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불이 켜졌다라는 거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N극이 코일을 향해서 다가오면 코일의 왼쪽은 N극이 오른쪽은 S극이 되도록 유도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도 전류는 앞쪽 도선을 보면 코일 앞쪽 도선에서는 아래로 위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B에서 전류가 흘러서 LED를 거쳐 A 쪽으로 전류가 흘러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 B 쪽에서 전류가 LED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B 방향이 플러스 단자, A 방향이 마이너스 단자가 되고 지금 순방향에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LED에서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오른쪽이 P형 그리고 왼쪽이 N형 접합 LED가 되겠네요. 나를 한번 볼게요. 나에서도 한번 볼까요? S극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S극이 왼쪽은 N극이 유도 자기장이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가에서와 동일하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러면 B에서 전류가 흘러서 LED를 거쳐서 A로 간다. 역시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나에서도 유도 전류에 의한 LED의 불이 들어올 거예요. 기억 가에서 전류 방향은 LED B가 아니라 B LED A가 되는 거죠. 기억은 틀렸고 나에서 LED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죠.
쉽죠? 그래서 불이 들어올 거예요. 가와 나에서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가 반대 방향이다. 자석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는 자기력이 왼쪽으로 작용할 거고요. 또 나에서는 자석이 왼쪽으로 들어올 때는 오른쪽으로 자기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